자, 교재 4장이고 85페이지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자, 그 예제 자, 4장이고요. 네, 4장에 예제부터 볼게요. 자,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ation.c 네. 자, 일단 실행은 F11번에서 제가 컴파일하고 실행해서 결과 같이 볼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요 결과값입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16진수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 16진수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0x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num1이라는 변수 선언하면서 16진수 a7 값을 16진수로 이제 저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num2도 마찬가지로 자 0x43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10진수가 아니고 16진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num3 같은 경우에는 자 인티저 타입 자 정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의 변수 num3을 선언을 했는데, 요거는 앞에 0이 붙어 있어요. 0, 3, 2. 0이 붙어요. 0. 그냥 32가 아니라 그냥 0, 3, 2. 앞에 0이 붙었기 때문에 이건 8진수입니다. 8진수. 그래서 num4 변수에도 0, 2, 4. 자, 이것도 이제 8진수이기 때문에 10진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16진수를 입력을 하든 8진수를 입력을 하든 10진수를 입력하든 실제 이제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2진수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런 시간에 제가 비트하고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 이제 2진수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논리적인 어떤 이제 이런 이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덧셈 하거나 뺄셈 하거나, 그죠? 컴퓨터가 이제 그런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제 CPU 안에 그 연산 장치가 있고요. 그 연산 장치에 이제 산술 연산하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보면 그 안에 여러분들 반도체 칩 아시죠, 그죠? 그 안에 논리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자 우리 이제 배우셨는데, 이제 뭐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양쪽에 이제 신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쪽 핀에서 어떤 신호가 나온다, 뭐 이런 게 딱 그런 이제 반도체 칩 그런 이제 그런 전자 쪽에 이제 공부하시는 거 보면 그런 이제 그런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이 컴퓨터의 제일 핵심 부품이 이제 CPU 안에 보시면 그런 이제 계산 처리하는 그런 이제 장치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거. 근데 이제 그런 계산하는 걸 이제 그 만들 때 보통 논리회로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ND, OR 나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용해서 더센더하고 뺄센더하고 뭐 이렇게 반가상기, 정가상기 뭐 요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계산 처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논리회로 그 안에 정가상기 뭐 이런 거 사용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덧셈 처리를 한다 하면 이제 이진수를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컴퓨터라는 게 기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진수가 그 기기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다 이진수로 변환돼서 이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6진수하고 8진수는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써요.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이는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10진수를 쓰는데 이 10진수는 사람 이제 입장에서는 편해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용이 편한데, 이제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제 이진수가 제일 편하죠. 근데 이제 이 이진수를 뭔가 이제 조금 이진수라는 게 10, 10, 10, 00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비트가 이제 0이나 1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게 어떤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비트를 이제 쓰는데, 그 비트 수가 이렇게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다루기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 표시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표시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만약에 1억이라는 어떤 숫자를 표시하는데 비트로 표시하면 엄청난 많은 비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10진수로 표시하면 적은 비트로도 이제 화면에 그러니까 자릿수를 따지면 자릿수는 적은 자릿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6진수하고 이제 그 8진수 그 다음에 이제 2진수 이게 상호 변환할 때 좀 편해요. 상호 변환할 때 우리가 이제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진수로 다시 2진수로 변환하는 그런 것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이 2진수하고 16진수하고 해서 이게 상호 변환하는 게 조금 이제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좀 낫다는 거죠. 10진수보다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이런 숫자 여기서는 자 이런 이제 16진수나 8진수를 다룰 수 있다. 정수값으로 다룰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6진수는 앞에 0x를 붙이는구나. 8진수는 0을 붙이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진수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실제 이제 이걸 메모리상에 이 변수에다가 저장해 놓고요. 다시 이걸 이제 출력을 해보면 정수값으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0xh7은 167이고 10진수로 0x43 16진수는 67이 되고 03이라는 8진수는 26이 되고 10진수로 024라는 8진수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요거는 위에 이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정수값이 이제 제대로 이제 연산이 되는지 당연히 연산되겠죠. 우리가 이제 10진수 이제 형태로 보통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요 10진수 이게 이제 뺄셈, 덧셈 한 결과값 보시면 정상적으로 이제 연산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16진수 나타낼 때요. 제가 지금 이제 이게 그러면 알파벳 지금 소문자 X가 지금 들어있는데 대문자 X로 한번 바꿔볼게요. 대문자 X로 바꾸면 얘가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게요. 대문자 X로 바꿨고요. 대문자 X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실행 결과값 160조 똑같죠? 자 0xh 여기 요 부분 대문자 X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X처럼 0x 이렇게 이제 16진수로 지금 이제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0x 하는데 대문자 0x나 소문자 0x나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 0은 O 알파벳 O가 아니고요 0입니다. 0 숫자 0 그래서 0 대문자 X나 0 소문자 X나 다 이게 16진수 표기할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예제는 저기 91페이지에 자 실수와 관련된 예제입니다. 좀 닫고요. 자 실수 쪽에 자 예제인데 여기에서 플롯 에라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자 우리가 이제 실수를 다룰 때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변수는 플롯이나 더블 타입으로 이제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좀 요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지금 이 예제도 일단 실행을 자 먼저 실행을 해서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다 보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직 우리가 반문문 반문문이라고 하는데 반문문이 이제 폼문도 있고 와일문도 있는데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뒷장이 나옵니다. 뒷장에. 그렇지만 일단 어떤 문장을 반복해서 처리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문문을 모른다는 이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려고 그러면요. 넘 더하기는 0.1을 100줄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100줄.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든 다 타이프를 하든 넘 변수에다가 0.1을 100번 더 하려고 그러면 내가 반문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100라인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그러시면 이제 또 그렇게 또 예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이제 방법문 포문을 이용해서 0.1을 100번 더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코드 보면 정수 타입의 인티저 타입 4바이트 정수형이죠. i라는 변수 선언을 해줬고요. 플롯 이것도 이제 4바이트 그 실수형입니다. 여기서 num 값을 이제 0.1로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문 초기 값을 0. 이제 요 i가 이제 카운트 변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초기 값을 어떻게 주느냐, 요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식을 어떻게 주느냐, 또 이제 반복식이라고 하는데 초기 값, 다음에 조건식, 다음에 이제 증감식이라고 합니다. 증감식.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 반복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면. 근데 일단은 요 포문은 0부터 i가 자 일씩 증가가 되는데 i가 그 100보다 작을 동안, 그러니까 i가 일씩 증가가 되면 0, 1, 2, 3, 4 해서 99, 그죠? 99가 될 동안은 100보다 작은 값이죠. 이게 이제 참이기 때문에 0에서 99가 i 값이 0에서 99가 될 동안 요 num 더하기는 0.1이라는 요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증가되고 이제 i가 100이 되면 100은 100보다 작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for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아래쪽에 건너뚱 이렇게 점프해서 그 다음 이제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요 우리가 실수 연산할 때 지금 오차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0.1을 100번 더해서요 출력을 해봤어요. 프린트 F에서 출력을 해보니까 보시면 10점 우리가 0이라고 나오면 맞네라고 할 건데 10.0000 해서 뒤에 2가 나와버리죠. 이게 갑자기 없는 숫자가 들어오는 이런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컴퓨터에는 이런 실수 연산할 때 이런 이제 오차로 인해서 좀 엉터리 값이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수 연산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그렇게 뒤에 소수점 뒷자리 없고요. 그냥 정수 연산할 때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이제 실수 연산할 때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요것도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숫자를 정수를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방식과 실수를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 많은 이 소수점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수 표현은 좀 다르게 합니다. 가수와 지수라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그런 그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지만 이제 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을 3으로 나누면 0.3333333333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0.3333 계속 가잖아. 계속 나눠지죠, 이게. 그죠? 근데 0.3 더하기 0.3 더하기 0.3은 얼마인데요? 0.3 더하기 0.3, 0.9잖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0.33 더하기 0.33 더하기 0.33 하면 0.99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누기 한 다음에 세 개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수학과 나오시는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 그런 설명을 했겠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하다 보니까 뭐 상대선 이론도 뭐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상대선이 아니고 뭐 특수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제가 모셔서 딱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하면 딱 쫙 해주시죠. 여기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이렇게 또 많이 오시니까 제가 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과정 중에 영어 선생님도 또 계셔가지고 이제 외국 자료가 좋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으로 이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기 쓰더라도 원래 이제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빨라요.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자료 같은 거 좀 괜찮은 거 좀 찾기 어려운 것도 이제 들어가서 찾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은 다시 또 되돌아와서 자, 여기서는 이게 자바 언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수 연산할 때 이게 오차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실수 연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C에서도 지금 오차 있는 걸 보여드렸죠.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1을 100번 더하면 이제 1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10점
하고 뒤에 뭔가 더 나왔죠. 엉터리 값이잖아요. 그럼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자바 언어 교재도 이런 거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실수 값을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해야 될 때는요. 실수를 정수화시킵니다. 예, 소수점은 정수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3.14라고 하면요. 3.14니까 실수잖아요. 이걸 정수값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돼요. 314로 이제 하는 거죠. 예, 올림을 시켜서. 그럼 소수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수값을 만든 다음에 이 전수 연산을 해요. 전수 연산에서 결과 나오죠. 결과 나오면 그걸 이제 원래대로 아까 100을 곱해줬으니까 100을 나눠줘요. 그럼 이제 오차없이 딱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 인간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예, 그죠? 실제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이크로 미니 알고리즘이죠. 어떻게 하면 요거 이제 하드웨어 이제 여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까? 예. 그래서 일단은 문법적으로 이제 교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실수 연산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 실수 연산 하실 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하시고 이제 주의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나 업무 가셨을 때 이제 실수 연산을 뭔가를 한다 했을 때 값이 안 맞아. 어딘가 옛날에 옛적에 내가 실수 연산을 어쩌고 저쩌고 엉터리다고 하는 거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GPT한테 컴퓨터에서 실수 연산 오류 나던데 그거 왜 그래? 한번 해보면 자세하게 조금 나올 거고 그죠? 사전 같은데 그런 데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엉터리 결과가 나온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수 플롯 이렇게 봤고요. 요거 이제 예제를 조금 변형해서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지금 플롯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방법문 이제 할 필요 없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플롯이라는 자료형을 내가 몰라서요. 만약에 이게 이제 i에다가 여기 이제 뭐 3.14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3.14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출력문 요 출력문은 그대로 이용할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자, 이거는 num이라고 할게요. num 값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자, 요거는 d라고 하고요. 요거는 i라고 주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제가 크게 좀 띄워가지고 보여드리면 우리가 자료형을 이제 어차피 C나 자바 언어는 어쩔 수 없어요. 자료형을 알아야 돼요. 자료형을 모르면요, 내가 3.14를 인티저 타입에 이렇게 넣었죠. 넣어서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3이 나옵니다. 145 들어갔지? 꽁지가 잘려버려요. 이렇게. 혹시나 출력할 때 자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10진수 형태로 이제 출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이제 F로 바꿔봅니다. 요거는 이제 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서식 문자가 실수 출력할 때 쓰는 서식 문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D도 F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I 값을 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자 지금 이제 %F로 바꾸니까 I의 값이 0.000 이렇게 나와버려요. 왜 얘하고 얘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우에 또 이제 뒤에 보시면 캐스팅이라고 해서 형변화, 강제 형변환이라고 해서 요런 이제 앞에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직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런 이제 내용도 나옵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C 말고 저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바 배우실 때 진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0.00이 아니라 이제 뭔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3.14라는 값을 이제 정수 변수에다가 집어넣죠. 근데 이 정수 변수는요, 실수값은 저장 못해요. 이제 꽁지는 소수값은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이제 들어가면서 꼬리가 잘린 거예요. 예, 3만 정수값만 딱 들어가고 소수값 쪽값은 딱 잘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정수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수값을 지금 이제 플롯 형태로 실수 형태로 출력하려고 보니까 아까 그냥 0.000 이렇게 나와버리죠. 형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i라는 이제 요 정수 타입을요, 이 플롯이라고 하는 실수 타입으로 형 변화를 시켜준 겁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지금은 얘기하면 머리 아플 거고, 이것도 이제 형 변환이라는 게 사실은 이것도 쉬운 건 아닌데 처음에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타입을 익혀야 되고 해당 타입별로 이 자료형별로, 왜 이거는 1바이트 자료형, 2바이트 자료형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정수 실수가 있으면 어느 타입이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강제 형변환 를 이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동 형변환이 이제 어느 선에서 된다, 뭐 이런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예. 머리 아프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일단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실제 이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엉터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왜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지, 왜 에러가 나는지 이게 이제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공부하실 때 뭐 마음을 막 이렇게 막 급하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빠뜨리고 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타이핑하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씩 본인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지금 기초하는 시간이잖아요. 기초하는 시간이니까 천천히 이제 마음을 딱 가둬놓고 있죠. 하나씩. 자, 오늘은 이제 요거 했으니까 요거 이제 이해됐으니까 내일 이제 어제 했던 거지. 아, 내가 이해하고 있어. 뭐 새로 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것도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하세요. 왜냐면 너무 내가 지금 앞에 내용도 다 소화 못했는데 너무 급하게 뒤에 가잖아요. 그냥 보통 보면 포기하세요. 포기. 아이 못하겠다. 아유 머리 아파라. 이래 돼버립니다. 예, 진짜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어려운 공부를 오랫동안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게, 앞에 그 기초할 때요 빡세게 하신 분 있죠. 예. 할 때 뭐 책 다 읽어보고 실습해보고 바꿔보고 빡세게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 할 때 잘하세요. 예. 그 이제 기초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어려운 거 할 때.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어려운 것도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실수값으로 어떤 연산을 할 때 이제 오차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이제 실수 연산할 때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엉터리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 알고요. 실제 그걸 둘러가는 방법은 실수를 정수화 시켜 가지고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실수 값으로 바꿔서 이제 처리한다. 예.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이제 여기 그 오류 뜨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부동소수점 오차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인데 92페이지, 93페이지에서요,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 방법을 이제 예제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닫아놓고요. 자,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 거. 교재 93페이지에 있는 예제고요. 예. 비트 앤드 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자, 비트 앤드 오퍼레이션. 예. 비트 연산 중에 앤드 연산하는 비트 앤드 오퍼레이션 연산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우리가 이제 15, 20이라는 이제 10진수를 변수에 이제 정수형 인티저 타입 변수에 저장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진수
인티저 타입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정수형입니다. 4바이트 정수형이기 때문에 1바이트당 8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는 비트 단위 이렇게 지금 정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요 15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20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 100 이렇게 있고 앞에 이렇게 0이 많은데 여기까지는 안 읽고요. 이제 뒤에 거만 읽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엔드 연산을 이제 하게 되면 엔드 연산은 자, 앞에 있는 비트와 뒤에 있는 비트, 왼쪽에 있는 비트와 뒤에 있는 비트를 이제 연산을 해서 새로운 비트를 출력을 해 주는데 그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게 0 아니면 1입니다. 결과도. 그래서 이제 비트를 데이터로 해서 비트는 0 아니면 1이죠. 비트를 데이터로 해서 연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도 비트로 0이나 1을 출력합니다. 근데 이제 공식은 엔드 비트 연산은 0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1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01을 넣었을 때도 0이 나오고 12를 넣었을 때면 2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 엔드 연산은 피연산자 값이 양쪽 다 1일 때만 결과가 1이 나오고 그 외에는 다 0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세로 방향으로 요 자리 위치가 일치하는 것끼리 1,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드니까 0이죠. 1, 0, 0. 1, 1이니까 1이고 1, 0이니까 0이고 0, 1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교재에서 그 그림, 그 설명 참고 그 있으니까 94페이지에 그 결과 있으니까 그 결과 보시고 그 이제 그렇게 결과 나온 것을 num3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비트 연산 결과를 해서 이제 10진수로 이제 출력을 했더니 출력은 아직 안 했죠. 출력을 했더니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4가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10진수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5하고 20하고 뭐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오든지 4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비트 연산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비트를 10진수 숫자로 변환을 하면 4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비트 연산은 그 뭐 제어하는 로봇 제어하고 뭐 이제 전자 회로 같은 데 보시면 반도체 같은 데 그 신호 입출력하고 이런 쪽이 이제 쓰는 건데 이런 비트 연산을 많이 하거든요. 제어할 때.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엔드 연산 보셨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자, 엔드 연산 다음에 이제 오화 연산이죠. 비트 오화 연산은 95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거 좀 닫고 비트 오화 연산. 여기 이제 비트 오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예제는 비슷하고요. 똑같고 요 부분만 달라졌죠. 연산자, 비트 연산자는 파이프 기호, 버티클 바라고도 하고요. 요 하나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num1이 가지고 있는 값과 num2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비트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num3이라는 변수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얘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자, 이걸 볼게요. 일단은 뭐 우리 교재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요 뒤에서부터 할게요. 여기 뒤에서부터. 자, 1하고 0하고 이제 5화 같은 경우에는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피연산자 값이 1이면 1입니다. 이게 이제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자, 피연산자 값 중에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라도 1이면 결과가 1이 나온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 놓고요. 그러면 1하고 0하고 5화 하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1이지 뭐. 그 다음에 또 1, 5와 0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얘도 1이죠. 둘 중에 하나가 위에 게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하고 1하고 5와 연산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라고 그랬는데 둘 다 1이면 당연히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하고 0하고 둘 중에 하나가 1은 맞죠? 그럼 또 이것도 1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0하고 1하고 또 5와 연산하면 또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이 num1과 num2의 값을 비트 5와 연산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비트가 0000000 이거 지금 이제 3바이트 분량은 다 0이고요. 마지막 4바이트째 여기 뒤에 요거는 000 다음에 11111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이제 이준수가 내부에 딱 들어갑니다. 어디에? 여기 num3의 결과로.
예, 00000 해서 11111 이렇게 5개가 여기 이제 딱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출력할 때는 10진수로 출력하기 때문에 이 이진수에 대한 이제 10진수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 2, 4, 8, 32니까 요 이제 요걸 이제 다 더한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실행을 해보면 오화 연산했을 때 31이 나오네요. 0, 2, 3, 4, 5개 1, 2, 4, 8, 16 아까 30을 왜 내놨지? 1, 2, 4, 8 이제 8, 16, 또 30이잖아. 16. 그러니까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요 이제 3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는 이 내용은 자기 시험 치시거나 나중에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이나 전자배로 뭐 이렇게 이제 제어한다든지 로봇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하실 때 비트 신호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관련되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하고 뭐 DB 처리하고 뭐 이런 거 하고는 사실 잘 안 씁니다. 이 부분은 안 쓰고요. 그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이제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 OR 연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도 비트 연산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 비트 XOR 오퍼레이션. 자, 이것도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익스클루시브 OR는요, 자, 피연산자로 들어오는 비트 값이 동일한 값이면 0을 출력하고요. 피연산자 값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 피연산 값이 이제 다르면 양쪽에 뭐 한쪽은 1이고 한쪽은 0이고 이렇게 다르면 결과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앞에서 계산해 버릴까요? 자, 0하고 1하고 익스클루시브 O 하면 0과 1은 다르죠. 다르면 1. 1하고 0하고 익스클루시브 O와 하면 1과 0은 다르죠. 위에 거 하고 아래 거하고 이렇게 같은 라인에 거 이렇게 연산하는 거예요. 다르죠. 1. 1하고 1하고 다릅니까? 같죠? 1하고 1은 같죠? 같을 때는 0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와 하시면. 다음에 1하고 0하고 익스클루시브 O와 연산하면 1. 다음에 1하고 0하고 익스클루시브 O와 연산하면 1입니다. 그래서 15와 20이라는 10진수에 대한 이진수를 비트 연산, 윗극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고요. 윗극세에 이렇게 이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고 비트 연산자고 이렇게 이제 연산했을 때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27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죠? 27이라는 값이 나오고 27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 이제 이진수를 여기 무게값 가지고요 1, 2, 1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16 이렇게 하면 27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이진수를 이제 출력 10진수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OR입니다. 자, 양쪽에 비트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을 이제 출력해주는 익스클루시브 OR 교호가 윗것에 이렇게 모양입니다. 다음에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비트 낫 비트 낫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비트 낫 연산자. 자, 요거는 이제 반대값 취하는 거죠. 0이면 1, 1이면 0.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리 연산자 중에서 느낌표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논리 부정인데 반대값 취하는 거예요. not true 하면 false가 되고 not false 하면 true가 되고 반대값. 논리값은 이제 두 개밖에 없죠. true, false.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비트 값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15라는 10진수에 대한 이진수고요. 이 이진수에 대한 요 이제 틸트가 비트 반전, 비트에 대해서 낫을 취하는 거죠. 비트 반전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대로 하면 되죠.
여기 앞에 있는 거 다 1이에요. 예, 여기 있는 거 다 1입니다. 이게 제가 점점점 할게요. 예, 위에 거, 여기 거 0인 거는 다 1로 바뀌면 되고요. 요 0000 1인 거는 0000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1이고, 예. 자, 여기서부터 다 1이고요. 쭉 가면서 1이고, 요 뒤에 1111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반전시키면은 0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예,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이제 사실 이제 요 숫자하고는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특정 양수에 대한 음수를 구할 때 이제 1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예, 이제 거기에다가 1을 이제 더하면 2의 보수라는 게 되는데 그 2의 보수가 특정 양수에 대한 음수입니다. 그래서 15라는 양수를요. 예. 반전을 시키면 이게 1의 보수거든요. 반전을 실행시켜서 출력하니까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에 1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값에다가 내가 1을 비트 여기 1을 더하면 예, 그 음수값 15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을 더하는 걸로 예, num 2에다가 예, 여기 이제 int 자 num 3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num 2에다가 1을 더해 볼게요. 예, 1을 더해서 요거는 아래쪽에 출력을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자 음수 구하기 예. 요 15에 대한 이제 음수죠. 음수와 가기 해서 넘3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요 넘 1이 15잖아요. 마지막에 여기 넘 3값 출력된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론 설명하신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아, 내부적으로 그러면 보수를 취해서 1만 더하면 음수가 되는구나. 예,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수는 뭐예요? 여기서 11111 해서 실제 이제 이 마이너스 15에 해당하는 거는요. 여기에 이제 1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자, 일단은 그 의미만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요런 거 자세하게 별도로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이제 교재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시험 치는 이제 교재 보시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연습 문제에서 막 나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예. 틸트라고 하는 비트 낫, 예, 비트 반전 연산자까지 했습니다.